안녕하세요. 우승혁입니다. 여러분, 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비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 1순위도 실비보험인데요. 때문에 저는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해드릴 때 실비보험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꼭 실비보험만큼은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세대별로 5년, 3년, 1년 이렇게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데 그 결과 50대, 60대, 70대에는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유지를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내가 쓴 치료 비용에 한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자기 부담금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 추가적으로 3대 진단비까지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혹 보험으로 꼭 이득을 볼 것처럼 이것저것 막 가입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는데요. 아시겠지만 보험은 저축, 재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소비 지출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한 보험료는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는 선에서 내가 납부한 가능한 보험료를 정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실비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하게 가입을 안 해도 되는 특약들에 대해서 핵심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만 잘 체크해주시면 앞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없어도 되는 첫 번째 특약은 상해 질병 입원일당 특약입니다. 보신 것처럼 상해 질병 입원일당 1인당 2만원씩 받는 보험료가 40세 남성 기준으로 1862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시게 된다면 1인당 월 평균 입원 일수는 겨우 1.16일밖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동안 입원한 케이스는 흔치 않다는 내용이에요. 때문에 1인당 2만원 받는 입원일당 특약을 가입하는 것보단 암 진단비 1천만 원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입원일당 2만원 못 받는다고 경제적인 리스크가 생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 암 진단 받아서 1천만 원 받고 못 받고 차이는 엄청 크다고 판단돼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1로부터 2년입니다. 게다가 실비에서 입원비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4세대 실비는 1년마다 리셋까지 되기 때문에 입원비로 올해 5천만 원을 다 썼어도 내년에 또 5천만 원도로 풀 수 있으니까 굳이 입원 일당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장 받으면 되니까요.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두 번째 특약은 암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실제 통계상 암 종류별로 평균 입원 기간을 살펴봤더니 23년 기준 폐암 5일, 위암 6.1일, 간암 5.2일, 갑상선암 2.2일, 대장암 6일인데요. 이렇듯이 암이 2달, 3달 장기간 입원하는 질병이 아니고 이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암 입원 1당의 경우 1인당 10만원 받는 보험료가 8,270원입니다. 예를 들어 2암으로 7일간 입원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일당 10만원이 나오니까 여기에 7일 곱하면 70만원을 받게 되겠죠. 이때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8,270원을 20년간 납부하면 198만원을 내야 하는데 만약 이암에 걸려서 입원한다고 해도 70만원을 받거나 간암에 걸려서 5일 입원하면 50만원 받고 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암 진단비 1천만 원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50만 원 정도 받는 것보다 1천만 원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서 암으로 입원하셔도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입원비는 다 나옵니다. 만약에 폐암에 걸려서 입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4세대 실비 기준으로 5천만 원에 80%인 4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실비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게 있는데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내는 돈은 200만 원이고 실비로 4,8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암 입원 일당을 넣으실 돈으로 차라리 암 진단비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실비보험이 없다면 불필요한 세 번째 특약은 암 수술비입니다. 암 수술비 1천만 원을 보장받는 보험료가 1,580원이고 암으로 진단받아서 1천만 원 받는 보험료가 12,92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암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수술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그냥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단비는 그냥 진단만 받으면 보장을 받지만 암 진단을 받아도 암 수술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암 진단비랑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 암 수술비를 가입한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실비보험에서 암 수술비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암 수술해서 만약 2천만 원의 수술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세대 실비 기준으로 급여는 80%까지 보장되니까 1,6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1세대 실비는 100%니까 2천만 원 다 돌려받고 2세대 3세대 실비는 90%이니 1,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수술비를 가입하는 것보다 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네 번째 특약은 과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상해술비, 유상술비, 암술비, 뇌혈관, 종술비 등 이것 말고도 술비 특약은 굉장히 많은데요. 들어보시니까 이 보험이 모두 좋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술비 특약은 안 좋으니까 무조건 가입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술비를 너무 과하게 넣는 것은 반대하는데요. 수술비는 절대 과하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실비보험으로 술비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술 시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아도 내년에 또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통원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2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준비하실 때 우선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인데요. 왜냐면 자잘한 대장운동 제거 수술부터 암수술 같은 어려운 수술까지 포괄적으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신의료기술 수술도 약간의 근거하여 보장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내 심장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5번째 특약은 상해 관련 특약인데요. 2만 원, 3만 원씩 내면서 상해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분들 중 사무직, 간호사, 교사, 공무원, 회계사, 학생 등 이렇게 상해 급수가 1급이 나오는 분들은 상해 보험을 굳이 따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골절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골절 진단비를 넣었으면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이 되면 무슨 치료를 받나요? 보통 물리치료 받잖아요. 그럼 실비로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50만 원 못 받으면 당연히 아실 수 있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오진 않아요. 골절 진단비 특약 4,920원을 20년간 내는 돈이 약 118만 원으로 내가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을 계산해 보면 골절 당할 일이 없는 직업군은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진짜 골절 다녔을 때 치료비로 쓰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깁스 치료비 특약 같은 것도 통 깁스일 때만 보장을 받는 거지 반 깁스나 오픈 캐스트는 보장을 못 받아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해서 상해 특약은 꼭 필요한 게 아니냐고 물어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가해자이고 여러분도 다쳤다면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가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여러분이 다친 부분은 실비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넣고 가입하기 때문에 실비로 상해를 보장받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보장받으면 되는 거예요. 피해하는 중 발생 사고는 산재 처리하시면 되고 넘어져서 상해로 입원도 하고 수술할 일이 생기더라도 실비에서 상해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매년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주니 굳이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종일 운전을 하셔야 하는 기사분들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설 관련 직종 이런 분들은 상해보험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직업군이 아닌 분들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해특약은 무조건 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상해특약 중에 추천드리는 특약도 있는데요. 바로 상해후장의 3% 특약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천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내는 돈에 비해 받는 금액이 크고요. 중복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해후장에 1억 원을 가입했는데 계단에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 20% 진단을 받았으면 가입 금액 1억 원에 20%인 2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공관절 양쪽을 다 하시면 40%인 4천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때 신체 부위별로 여러 번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에서 상해 관련 커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해 후유장애 3%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상해 보험은 2억 직업군이 아니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실비가 있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나 실비가 중요하다는 걸 세상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비로 먼저 보장의 기초 토대를 튼튼하게 세워두었다면 나머지 보장은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보험 리무진 등 보험 상담을 원하시면 위에 번호 및 카톡으로 우둥이 아빠를 찾아주세요. 상담을 통하여 고객님의 상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